아버지, 그렇게 갑자기 가시면 아버지.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셨죠? 교통사고를 당한 뒤부터 그렇습니다. 이 교통사고는 어떻게 당하셨는데요?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제 트럭 앞으로 갑자기 강아지 한 마리가 뛰어들어오더라고요. 그걸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는데 그만. 차량 사고가 크게 나셨네요. 차량이 전복되면서 내진탕, 경부 척추 손상, 추간판 탈출증까지 치료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그때가 자꾸 떠올라요. 사고 날 때 지나가는 차가 없어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연기 나는 차 안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비만 오면 몸이 불안하고 자꾸 떨리고 그래요. 그때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으셨군요. 하지만 이민식 씨는 구조가 되셨잖아요. 이제 그런 불안 떨쳐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려고 하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불안 증상이 더 심해지셨으면 약을 좀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교통사고 이후 4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세불명의 우울병과 불안장애 치료였죠. 많이 불안하신 것 같은데요. 그 비가 오니까. 여보세요? 네? 우리 진호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요? 아이고. 불안 증세가 더 심해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진호야, 아버지, 괜찮나? 다리? 뭐 깁스해서 괜찮아요. 좀 부러졌는데 뼈가 붙으려면 며칠 걸린다고 하니까 한 2주 입원하면 된다니까 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럼 아빠가 간호할게. 사고 난 뒤로 다시 운전대 잡기가 그래서 일 좀 쉬기로 했다. 잘하셨어요. 뭐 아버지랑 이차는 정도 쌓고 좋네. 뼈 부러진 데는 공국이 좋다던데 이따 아빠가 좀 사가 올게. 예. 제 간호를 도맡았던 아버지 늘 제 앞에선 밝게 웃으셔서 이제 다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비가 오던 날 아버지! 아버지, 거긴 어때요? 아버지가 오늘따라 엄청 보고 싶네. 이제 그만하자. 정신 차리고 이제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밀린 병원비에 여기저기서 빚독촉이 장난이 아니네. 아버지 보험이라도 챙겨봐야겠지. 아니, 보험금 지급이 왜 안 된다는 건데요? 예? 보험 약관에 보시면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발생한 상해에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아니, 저희 아버지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다고요. 아니, 그러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요.
저희는 교통사고를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게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안 됩니다. 뭐라고요? 그럼 저 소송하겠습니다. 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임진호 씨가 아버지를 잃고 여러모로 참 상심이 클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네요. 일단은 또 아버지의 흔적을 잘 지우고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건 정리부터 해보죠. 아버지 임현식 씨는 비가 많이 오던 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에 뛰어든 강아지를 피하려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이후 외상적 치료는 잘 마무리됐지만 상세 불명의 우울병, 불안장애 등이 생겨서 4개월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 임진호 씨가 교통사고를 입게 됐고 아버지는 아들의 병간호를 위해 병실에 머물렀는데요. 그런데 비가 오던 날 아들이 입원 중인 병원 화장실에서 아버지 임현식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겨우 마음을 추스른 아들 임진호 씨. 1년 전쯤 자신이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해 체결한 운전자 보험을 기억하고는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로부터 지급 거절을 당해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진호 씨가 아버지가 사망 후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네. 자, 이승훈 변호사님, 이 사건 참 안타까운데요.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임진호 씨가 몸과 마음이 매우 힘드실 텐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까지 거절하는 바람에 더욱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맞는지를 증명하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교통사고 이후에 우울증과 또 정신질환을 앓았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는 왜 거절을 했을까요? 네, 먼저 보험의 성격을 알아봐야 할 건데요. 네. 보험에서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졌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상법 제732조의 2 제1항을 살펴보면 사망보험의 경우 오직 고의에 의한 사망만을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의에 의한 사망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버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게 이제 고의에 의한 사망이다. 이렇게 보험회사가 보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자살이라 함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생명보험에서는 자살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자살은 이른바 고의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연성을 기초로 하는 보험의 특성상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실무상 생명보험에서는 표준약관에서 보험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약정한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임진호 씨가 가입한 보험은 운전자 보험입니다. 교통재해 사망 이런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통사고와 임현식 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또 임현식 씨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즉 보험의 요소인 우연성을 갖춘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겁니다. 야, 그럼 지금 우리 임진호 씨 아버지 임현식 씨의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약관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특약사항에서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요. 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즉 보험금 지급 명책 사유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면책 사유의 예외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면책 사유라면은 그러니까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은 주요 우울 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을 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이 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는 없고 만약 법원이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의학적, 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우울 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말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나이와 신체, 그리고 정신적 심리 상황, 자살 시점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싼 주위 상황, 자살의 시기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교통사고 이후에 불안장애 등을 호소했고 네. 또 정신과 치료도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자유로운 결정이 좀 힘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임현식 씨는 교통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 장애를 앓게 됐고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치료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의 교통사고를 경험한 것이 불안 장애를 자극한 요소가 됐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의학적 견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의학적 감정을 받게 되는데요. 망인의 증상이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반응성 우울 장애의 심한 불안, 초조, 우울, 기타 정서적 증상 및 사회적 직업적 기능 이상으로 정신질환에 해당하고 이러한 증상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의료진의 소견서로 그런 내용들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또 어떤 부분 증명하면 도움 되겠습니까? 네, 아버지가 교통사고 이전에는 정신질환을 겪은 적이 없고 네. 자살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은 사고 발생 이전까지는 우울감을 이유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우울증이 발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사망한 당시 우울증이 악화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날 비가 왔었고 이로 인하여 아버지의 우울증이 비 오는 날 더욱 심해졌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이유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유사한 사례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방법이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그러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임진호 씨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버님의 사망으로 상심이 크실 텐데요. 몸과 마음이 항상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셨다는 사실을 잘 입증하셔서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위로받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